근데 여기서 주도주는 AI와 전력이 같이 주도줍니다. 이건 충돌이 아니고 동반 성장하는 겁니다. AI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전력 인프라는 AI에 기대서도 성장을 하고 AI가 없더라도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에 따라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AI 전력 대란 이야기 속에서 왜 메모리보다 전력기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메모리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경쟁이 좀 심화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향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력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보다 어떠한 메모리가 쓰던 어떠한 방식으로 구동이 되던 전력은 필요한 거죠. 자, 우리가 오픈 AI가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오픈 AI는 챗GPT죠. 구글은 제미나이죠. 우리가 이제 챗GPT에서 제미나이로 옮겨가는 시대적 흐름도 포착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서로 간에 있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경쟁이 옮겨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챗GPT를 구동을 하던 제미나이를 구동을 하던 CPU를 구동을 하던 GPU를 구동을 하던 다 전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인프라가 뒤늦게 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서부터 어떻게 보면 AI 모멘텀이 왔고 2025년에 본격적인 반도체 모멘텀이 왔다라면 전력 인프라는 2025년 하반기부터 왔어요. 그 부분은 제가 2024년 5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발주를 주고 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제 본격적인 사이클을 탄 것 같아요. 수주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고 이런 수주잔고가 전체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고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부장 랠리 속에서 광통신이 다시 재합류하는 모습인데요. 마지막 불꽃일지 아니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이제 이 차익을 좀 실현하자라는 주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광통신이 안 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지금 기존 산업 사이클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광통신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앞선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서도 전고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전고체가 이제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3년서부터 전고체 얘기를 했습니다만 광통신도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액침 냉각 뭐 이런 것들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액침 냉각이 우리 대세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통신 같은 경우 단기간에 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 2016년 4,000포인트가 넘게 올라온 최고의 주식이다라는 기사도 봤는데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기분 좋게 차익을 실현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성장과 전력 부족 이슈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흐름은 서로 충돌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함께 가는 흐름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놓으면 안 되고요. 비주도주는 조금 주도주를 갈아타야죠. 근데 여기서 주도주는 AI와 전력이 같이 주도주입니다. 이건 충돌이 아니고 동반 성장하는 겁니다. AI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전력 인프라는 AI에 기대서도 성장을 하고 AI가 없더라도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에 따라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AI 반도체가 진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태로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반도체가 나오고 있는데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초고압 변압기, 초고압 케이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AI 모멘텀을 굴리기 위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서로 간의 충돌이 아니라 같이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전력 인프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요. 산일전기를 새로운 대장주로 눈여겨봐도 될까요? 산일전기는 목표가를 18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2배 올렸어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제 목표가를 좀 올린 상태라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대장주로서 이제 뭐 좀 관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또 이제 전력과 관련된 수주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산일전기가 새롭게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른 전력기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면들이 있고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상승 속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장주라고 보기에는 이제 산일전기 같은 경우 이제 일진전기라든지 그 밑에 있는 모든 주식들 대한전선 같은 전선주들도 같이 이제 상승 대열에
동참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동참하는 대열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루어질 것이지, 대장주는 역시 효성중공업이에요.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그러한 주식들로 계속해서 전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수급이 원전주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건설주보다는 기자재 쪽에 집중하는 전략이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원전주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쏙 들어갔죠. 원전과 관련된 얘기들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조금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된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데일리 경제 처음 출연할 때부터 원전주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당장 어떤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여전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또 쏠림 현상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자재라고 하면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죠.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원전 기자재는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건설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좀 비주도주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주도주는 절대 버리면 안 되고, 비주도주는 주도주로 갈아타야 된다라고 보면, 원전과 관련된 것들은 비주도주이기 때문에 이쪽까지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때 원전 관련주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강력한 흐름들을 보였죠. 최근에 14만 원대까지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어떤 그 전력 인프라보다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죠. 최근 수익률만 놓고 보면,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일단은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상승의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두예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11만 원대, 10만 원대 머물다가 14만 원대까지 올랐죠. 결국 가스터빈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 인프라, 우리가 이제 전력 인프라가 이제 최근에는 LNG 이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선박 엔진, 이런 것까지 전력 인프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예빌의 가스터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일부 원전에 가스터빈을 납품하는 것들도 이미 받아놓은 수지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퍼포먼스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세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에너지 섹터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깜짝 실적 이후 급등했는데요. 2차 전지 리튬주도 다시 주목해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두 가지 뉴스가 겹친 것 같아요. 철강 쪽에 대한 이슈도 겹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튬 쪽에 대한 이슈도 겹쳤는데, 근데 이제 리튬주들은 다른 리튬주도 올라갔지만 그렇게 대세는 아니죠. 아직까지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2차전지가 특히 리튬도 리튬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서 2023년처럼 판매가에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리튬주들이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 대세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ESS와 관련해서 우리가 삼성 SDI라든지 LNF 같은 종목들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리튬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리튬주를 보자라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폴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ESS 쪽으로 귀착되는 부분으로 2차 전지는 국한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코스닥 소외주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2차 전지 로봇 바이오 섹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보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 녹화일 당일에 코스피는 올라가도 코스닥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떨어지고 있고,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죠.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삼천당제약, ABL 바이오까지 계속해서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바이오는 투심이 좀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반면에 2차 전지가 살아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로봇 관련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최근에 퍼포먼스라기보다는 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많이 보일 것을 기대했던 분들이 지금 수급이 조금 빠지는 듯한 부분들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로봇주들이 안 올라가고 안 빠지는 정중동 상태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워낙 강하게 움직이고, 또 올라가는 종목, 우리가 이제 뭐 전력 인프라 쪽들이 강하다 보니까 갖고 있음으로써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을 못 버티고
조금씩 거래량도 상당히 지금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좀 옮겨 타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시장을 지금 잘 구분해야 되는데 주도주와 비주도주를 구분하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도주는 뭐라고 그랬죠?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죠. 이건 비주도군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든지 잠깐 움직이는 전략들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전략을 구사하실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저는 가장 강력한 부분들을 놓고 보는 것은 2차 전지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